자, 오늘은 정말 상상만 해도 신기한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된 의학 서적을 살아 숨쉬는 디지털 우주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이건 단순히 옛 문서를 컴퓨터에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의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대한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 그 중심을 꿰뚫는 철학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해석하고 의미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수백 년 전의 그 생각의 구조를 고스란히 보존하겠다. 이거죠. 원본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듣겠다는 아주 단호한 약속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몇 세기 전 그 오래된 책에 담긴 생각의 체계를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최신 기술로 역동적인 네트워크로 그려낼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 기술이랑 딱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가 그리는 큰 그림, 그 비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하여 조선의학 갤럭시. 와, 이름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말 그대로 지식의 은하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단순히 옛날 책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의사들이 병을 딱 보고 이건 이런 병이고 판단하고 그럼 이런 처방을 써야지 하고 결정하는 그 생각의 흐름, 그 사고의 알고리즘 자체를 되살리려는 거예요. 이걸 질적 데이터 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새로운 시도인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뭔가 단단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일종의 헌법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죠. 자, 그 헌법의 핵심 원칙들입니다. 문헌 우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무조건 원문에서 나와야 하고요. 분리 원칙, 원문이랑 번역문 인용 정보를 절대 섞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구조화 원칙, 서술을 표준화된 단위로 쪼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인용 계보 보존. 이게 뭐냐면 옛날 기록이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기준으로 막 고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길을 따라 흘러왔는지 그 발자취를 왜곡 없이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깐깐한 원칙을 가지고 지식의 지도를 실제로 어떻게 그리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엄청나게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딱 이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다음이라는 병을 진단하고 그럼 이진탕이라는 표방을 딱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그 처방에 맞게 바나나, 진피 같은 약재들을 조합해서 실행하는 거죠. 어때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을 준다. 이거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의학의 핵심 과정이랑 똑같지 않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 간단한 3단계 논리가 요즘 쓰는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 특히 관계를 보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완벽하게 옮겨지는 거예요. 병, 처방, 약재,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주는 동의보감 같은 책들까지 각각을 하나의 점으로 딱딱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무한히 커나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봤자 동의보감 같은 몇몇 핵심 문헌만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럼 너무 갇혀있는 시스템 아닌가? 고립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해결책은 바로 이 점과 점을 잇는 선, 즉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는 이 병이 저 병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렇게 병이 바뀐다 같은 내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밖으로는 한국의 이 책이 중국의 저 책을 인용했구나 하는 식으로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립된 지식의 섬을 거대한 지식의 대륙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설계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전 세계로와 연결될 걸 생각하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여기 담음 같은 질병 노드는 ICD라고 하는 국제 질병 분류 코드랑 연결할 수 있고요. 바나 같은 약재 노드는 전 세계 식물학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됐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국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연구자가 함께 쓸 수 있는 글로벌 지식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방대한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래서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AI가 등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만능 AI랑은 좀 달라요. 아주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여기서 AI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만약 AI가 멋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이 프로젝트의 대원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AI는 절대 창의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어요. 대신에 정해진 헌법을 칼같이 지키면서 주어진 텍스트를 구조에 맞게 착착 분리하고 이름표를 붙여서 제자리에 연결하는 아주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정리 로봇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물러서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의학 연구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짚어보죠. 그건 바로 지식계보, 영어로는 knowledge provenance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지식의 족보를 추적하는 거예요. 동아시아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의학적 아이디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경로로 전파되고 또 서로 어떻게 섞였는지 그 거대한 문명의 교류를 데이터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생각의 DNA를 추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벌써 28개 질병에 대한 데이터 패키지가 완성돼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온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려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누구나 들어가서 탐험해 볼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거대한 생각의 지도가, 이 고대 지혜의 디지털 은하계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될까요? 어쩌면 질병 치료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르고 혹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과거 문명 교류의 숨겨진 역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디지털 은하계가 열어젖힐 위대한 발견의 시대는 바로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